네, 안녕하세요. 3년간 10만 명 떠났다. 제2의 도시 부산의 미래는 이런 뉴스 제목 보셨나요? 인구빨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시면은 월간 평균 매매 가격 부산 그리고 인천 인구가 많은 지역의 집값의 위상이 가장 높다라는 것. 그리고 대구, 대전, 대전도 세종시까지 같이 묶어서 하면 뭐 인구 뭐 대구나 세종 대구나 대전 비슷하지 않을까요? 같이 비슷한 위상의 집값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광주와 울산, 네, 비슷한 위상의 집값을 가지게 된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집값이 장기적으로 높은 상태를 지탱하기 힘들 수도 있다. 요 뉴스죠. 하루가 멀다 하고 부산에 청년들이 떠난다. 뭐 100대 대기업 부산에 빵, 1000대 대기업 28곳 이런 뭐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부산의 부의 근원은 인근 배후 도시들에서 돈 번 사람이 돈 싸들고 오는 그런 식이었죠. 이제 그 반대 현상이다. 대구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대구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북의 수많은 도시들의 젊은이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왔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제가 종종 드린 적이 있었고요. 한 3개월 전쯤에도 뉴스에 나왔고 특히나 청년들이 떠나는 게 뼈 아프다. 예. 뭐 중년, 노년 세대들은 치값만 떠받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 노인과 예. 그래서 부산의 인구, 뭐 아파트 수라든지 인구 끊임없이 추적하잖아요. 330만이었던 인구가 뭐 수년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연평균 한 3만 명 정도씩 뭐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시뮬레이션 해나가고 있죠. 밑에 늘어나는 출생아 수는 굉장히 적다. 초등학교 붕괴되는 현실 그런 것도 제가 부산 내용 다뤄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렸었네요. 부산의 아파트 수는 24년도 93만 개. 예. 꿈돌이 대전 뭔가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예. 대전 엑스포 생각하면 부산의 아파트 그만큼 많다. 대구 아파트 많이 지어서 난리라는 그 대구 인구 수와 견주어 봤을 때 피장파장입니다. 광주는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파트 수 대비 세대 수, 뭐 대구나 부산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다른 지역 뭐 울산, 인천, 대전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다 그놈입니다. 무진장 많다. 쿠팡 알리 제 영상 아래쪽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저는 일정에게 수수료를 지원받습니다. 중간 조회수가 안 나와서 어,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에 아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의 매도 물량 5만 5천 개, 5만 5천 개 이상은 이제 뉴노멀이 된 듯하다. 적정 시장 물량은 93만 개의 3%. 부산은 지금 거의 한 5% 가까이 되거든요. 4% 후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100집 중에 5채가 거의 매물인 이런 상태인 거죠.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매물은 2.8만 개,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지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느 세월에 내려갑니까? 어느 세월에 장기적으로 좋아질 요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입주 물량이 적어지는 뭐 내후년 뭐 이렇게 해서 뭐 폭등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손가락 빨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음, 분양권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들고 있는 까닭은 이제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줄어드는 정도지 실제 순증 규모를 보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산의 미분양 물량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3,000개도 해치우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질 거래량이 늘어남고 가격이 오르고 분위기가 좋아진다 싶으면요. 미분양 이거 개눈 감치듯이 사라지거든요. 3,000개도 해소 못한다. 이 와중에 또 더 공급은 한다 그러죠. 신생아 대출 이걸 까기 위해서 내유를 찾다 보니까 4월에 부산 4,778세대 분양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건설사 어떻게 먹고 살립니까?
미분양 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죠. 거래량 59건 줄어든다는 이거 상고하죠.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이 틀리고 있죠. 많이 틀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계속 견지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때 60조 돈 풀렸을 때 거래량이 한 2,200건 정도 나왔죠. 올해 한 20조 정도 돈 풀리면 전체적인 거래량은 월 평균 이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월 평균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1,500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이 1,500건도 작은 거 아닙니다. 이거 12개월로 하면은 거래량 한 18,000건 정도 되나요? 18,000건. 부산 1년에 12,000쌍 결혼합니다. 12,000쌍. 초등학생 급격하게 줄거든요. 그 초등학생 숫자도 늘어나고 뭐 그런 가정들이 좀 있어야지 이사도 가고 새로운 학교도 찾고 이럴 텐데 초등학교 인구 무지하게 줄고 있다. 전세 거래 많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현재 거의 1,800건 되고 비슷한 시기와 견져보면 한 400건 정도, 한 400건 정도 더 늘어난다고 계산해보면 한 2,200, 많으면 2,300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기간에 70% 정도 신고되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70%인지 80%인지 후반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4월의 거래량 흐름은 그렇게 빠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 뭐 분위기 좋아지면 갑자기 중반에 거래량이 확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총선 이후로 무조건 모든 것을 밀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 대형 평형, 대형 평형, 대형 평형, 대형 평형 제껴놓고 나면 이거 왜 이리 비싼가요? 1편은 세상 오션테라스 4단지 12억 5천. 대형 평형 제껴놓고 나면 24평형에 7억, 6억. 해운대자이 1단지 레면 장전. 명륜 힐테이트 6억 5천. 그래도 뭐 30% 정도 하락 다 안 써도 대충 분위기만 6억 이상 거래. 6억 이상 거래. 고래나 동네 4만 골든뷰 에듀스테이션. 동네별로 6억 이상 가면은 제일 괜찮은 동네. 나머지 하락률 조금만 큰 것만 길게 방송 안 찍어도 이해해 주시려면 했습니다. 거의 30%다. 한 페이지에 3개. 요 가격대는 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요런 가격대도 있죠. 뭐 국평 기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50%가 넘게 떨어진 멀쩡한 물건이 50%가 넘게 떨어지는 그 사태가 어제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물건을 보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단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이런 거 빼고 이거 막 반토막 나고 막 이런 식의 30% 이상 이런 거래 빼고 연식은 한 10년에서 15년 차. 너무 외곽이 아닐 것.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1, 2, 3층이 아닐 것. 1, 2, 3층은 할인율이 더 세지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해놓고 봤는데요. 가격이 한 53% 하락했는가? 2013년도에 매매 가격을 봤습니다. 멀쩡한 아파트가 15년차 아파트였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매수 준비하셔라.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준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6개월 앞은 내다보고 큰 크러쉬가 왔을 때 매수 기회가 될 수, 누가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과 60조 투입 시장, 이거 심하면 20조 투입 시장 됩니다. 작년 평균 거래량 한 2,200건, 2,100건, 올해 평균 거래량 1,500건만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싼 아파트 많이 거래되는 것처럼 상단에 배치되어 있어서 우아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작년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이맘때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비싼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 살아나면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작년에도 움직일 때 제가 이것을 움직이는 걸 뻔히 보고 있었어요. 위에 표시해뒀죠.
300건 돌파 여부를 주목하셔라. 300건을 돌파할 때마다 큰 건들이 일어났었다. 하지만 올해 300건이 일어났을 때 돌파되어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저는 띄우지 않았어요. 이거 특례 보금자리로 인한 그런 현상들이지 그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이 지원이 지속될 수 없다. 지원 지속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작년 특례, 올해 신생아 특례 뭔가 지속시키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대출 안 받아요. 안 받고 말아. 그거 이제 다 계산해 봐야지 5년 동안 꼴랑 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생생만 5만 상 내고 안 해. 이런 분위기죠. 전세 거래는 좀 이상하게 마지막 날 조금 적게 신고되었던데요. 전세 거래량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 수가 1년에 올해부터 시작이죠. 9,000명, 10,000명씩 감소합니다. 내년 되면 더 합니다. 애도 없고 뭐 직장 근처에 살고 있고 딱히 뭐 잦은 이동이 필요한가요? 뭐 이사 가고 이럴 이유도 많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 1월달 같은 날 전세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2월달, 3월달 접어들면서 전세 거래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죠. 3월달에 전세 거래도 많지 않은 흐름이에요. 전세 가격 빠지고 있고요. 어떤 분이 자꾸 제 영상에 댓글 달면서 해코지 하는데 전세 가격 보면 지금 집을 사야 된다. 네, 평균 매매 가격 3.6억, 평균 전세 가격 2.3억. 생각보다 갭 큽니다. 갭 커요. 갭 투자로 들어올 가격도 안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 궁지에 몰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4억 이상 여기까지 줄일게요. 시청 감사합니다.